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서술자의 관점에 유의하면서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속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자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단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소설의 시점부터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소설은 동백꽃이라는 소설은 어떤 시점으로 서술자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죠?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발단 부분, 즉 교과서 170쪽부터 171쪽의 세 번째 줄까지가 발단 부분이었는데 이 발단 부분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정순이가 닭싸움으로 우리의 서술자이자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를 자꾸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괴롭힘이지만 점순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는 우린 벌써 눈치챘었죠. 점순이가 나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짝사랑 좋아하고 있어서 그런데 점순이도 약간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투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닭싸움이라는 반대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점순이가 행동을 하게 된 이유도 뒤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내용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소설에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스쳐 지나가듯 얘기했지만 이 소설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의 어느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강원도 사투리가 좀 많이 쓰여요. 뭐 대강이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또 덩저리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또 면두 이런 단어들이 다 지역 방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방언들을 소설 중간중간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 소설의 배경이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감과 생생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그 지역,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방언을 쓰면은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 효과를 노리고 지역 방언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교과서 171쪽 네 번째 줄부터 이 소설의 전개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아진 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지?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자, 일단 여기까지. 근데 얘들아, 지금 앞에 발단 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오늘도 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서술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개 부분 딱 시작하면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나흘 전으로 돌아갔어요. 과거의 이야기인 거지. 과거의 회상, 나흘 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흘 전 사건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쪼간이라는 말이 사건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감자 사건, 나흘 전에 감자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감자 사건은 서술자 나의 관점에서는 나 스스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나흘 전 그 감자 사건 이후로 뭔가 점순이가 이 나한테 감정이 상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자꾸 막
닭싸움 붙이고 이러는 거야. 귀찮게 괴롭히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나흘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나흘 전의 이야기, 감자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서술자 나, 눈치 없고 어수룩한 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의 감정을 고스란히 100% 믿으면 안 돼요. 굉장히 이제 점순이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숨은 의도를 파악하면서 봐야 된다고 했어. 자, 계집애가 이 계집애는 당연히 점순이겠죠. 점순이가 나무를 캐러 가면은 그냥 조용히 가면 될 것을 남 울타리 없는데 와가지고 쌩이질 약간 귀찮게 하더래요. 자기가 뭔가 나흘 전에 울타리를 엮고 있었겠지. 근데 나물 캐러 가던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는데 갑자기 멈춰서가지고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죠.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언제 왔는지도 몰랐는데 등 뒤에 딱 점순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점순이가 자기한테 말을 걸더래요. 야, 너 혼자서 이래? 이렇게 말을 걸더라는 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수작을 부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왜 필요치 않은 말을 나한테 왜 말을 걸지?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나가 그렇게 약간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점순이하고 나는 서로 이야기도 잘 안 나누는 사이였고 만나도 본척만척 그냥 점잖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따라 점순이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웬 친한 척? 이런 건 거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그러니까 항차라는 것은 하물며, 그러니까 하물며 망하지만한 계집애가라고 하니까 지금 한 나이가 16살, 17살 됐을 거 아닙니까? 점순이 나이가. 그래서 꽤 덩치가 이제 큰 청소년기에 접어든 소녀가, 계집애가 남이 울타리 엮고 있는데 원래 와가지고는 뭐 시답지 않은 말을 걸고 있으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울타리 엮느라고 힘드니까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퉁명스럽게 받아친 거예요. 아니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냐? 혼자 해도 충분하지 뭐 수많은 사람 데리고 막 해? 이러면서 그냥 툭 한번 내뱉었어요. 그냥 무심하게. 그랬더니 안 가고 그 정도 얘기했으면 난 너하고 대화하기 싫다. 눈치채고 점순이가 갈 줄 알았죠. 근데 안 가고 계속 점순이가 말을 거는 거예요. 너는 일하는 거 좋아? 또는 한여름이나 되면은 울타리 하지. 벌써 울타리를 엮냐. 뭐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귀찮게 실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순전히 나의 관점에서 그 나흘 전 감자 사건에 대한 생각이 지금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점순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긴치 않는 수작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서술자 나는 점순이의 진심, 점순이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오히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점순이의 행동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긴치 않는 수작이라고 하면서 쌩이질한다. 귀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평소와는 지금 근데 그 나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도 충분히 짐작은 가요. 왜냐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하고 점순이가 친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로 본척 만척하는 그런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갑작스럽게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태도를 보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얘가 조금만 눈치가 빨랐으면 여자애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데 얘가 나를 좀 좋아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얘는 눈치가 없거든. 그래서 귀찮을 뿐이야. 아이, 왜 이래요? 왜 이러는 거예요? 막 이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이 나의 관점에서 점순이가 지금 열심히 울타리 엮고 있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점순이는
그저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는 아주 귀찮은, 난 바빠 죽겠는데, 귀찮은 그런 철없는 계집애처럼 보인 거죠. 느낀 거죠, 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점순이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대요. 별로 웃을 것도 없는 대목에서 얘가 막 갑자기 깔깔대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을 했답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집게, 이건 자기 집 쪽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 쪽을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그냥 눈치를 이렇게 살피더니 행주치마 속, 그러니까 앞치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손은 오른손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뭔가를 내밀었어요. 그게 뭐냐?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속에서 깔깔거리고 있는 점순이. 이 점순이의 행동은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가 미쳤나? 이런 관점이지만 솔직히 이제 우리는 눈치가 빤하잖아요. 우리 이 소설을 읽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도 눈치가 빤한데 이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막 깔깔거리고 있는 이 점순이의 마음, 진짜 의도는 뭐겠어요? 그쵸? 이 나에 대한 애정이 지금 점순이 있는 거잖아. 이 애정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별로 웃을 건데 그렇지만 이거는 점순이고 점순이 입장에서 이렇게 한 점순이의 행동의 의도고, 순전히 어수룩하고 눈치 없는 나의 입장에서, 그것도 울타리 열심히 엮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행동은 막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가렸고는 키득키득거리고 있는 점순이의 모습을 본 나의 관점은 미쳤나 싶은 거죠.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서술자인 나는 전혀 알아채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쳤나 싶다. 제가 드디어 이제 돌았구나. 날씨가 더워가지고 더위 먹어서 미쳤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점순이의 진짜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서술자의 반응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해학적이다라고 하죠. 자, 게다가 이제는 점순이가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막 자기 집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눈치를 좀 살피더니만은 그 앞치마 속에 꼈던 오른손을 딱 뽑아가지고는 더운 김이 확 끼치는 굵은 감자 3개를 자기 턱 밑으로, 나의 턱 밑으로 쑥 내미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 이건 뭐야? 뭘 주는 거야? 뭘 의미할까? 이 감자 3개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뭐겠어요? 그쵸?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 즉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이 드러나는 소재가 굵은 감자 3개였던 거지. 됐죠? 교과서 172쪽 날개 질문 하나 풀고 갑시다.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까닭. 미쳐서? 아니죠. 자, 왜 줬겠습니까? 그렇죠. 점순이는 나에 대한 애정 표시로 감자를 몰래 구워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 점순이의 그 그림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자를 구워내면서 이거 나한테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설레하면서 얼마나 설레어하면서 감자를 애지중지 이렇게 몰래 집에서 갖고 나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계속 볼게요. 조금 점순이가 그냥 야 이거 너 먹어 이러면서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점순이가 말을 좀 예쁘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요. 한번 볼게요.
그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쓱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집에 이거 없지? 너네 집에 이거 없지? 하면서 감자 3개를 탁 보여준 거예요. 들이민 거죠. 얘들아, 우리같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얘가 나한테 감자를 주고 싶었구나. 아이, 귀엽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자, 서술자 지금 나라는 서술자는 점순이의 마음, 점순이의 의도를 1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서술자가 이 말을 들었어. 너네 집에 이런 감자 없지? 라는 말을 들었으면 서술자 난의 기분은 어떨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 그렇지. 점순이 얘가 잘난 척하네. 좀 짜증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는 식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멘트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이었지. 자, 그러면서 진짜로 그 자존심이 건드려졌다는 게 그 뒤에 나와요. 이렇게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라고 점순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점순이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이러더래요. 근데 이미 너 집에 이거 없지? 해서 나의 자존심은 상했어. 빈정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반응이 돌아왔겠습니까? 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하면서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대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서술자 나의 성격, 인물의 행동, 그리고 인물의 말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격을 우리가 인물의 성격이 소설 속에서 제시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방식을 무슨 방법이라고 했었죠? 네, 간접적 제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서술자 나의 성격, 4글자로 하면 어떤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좀 무뚝뚝하죠? 무뚝뚝하고 또 좀 자존심도 세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였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대요. 누가? 점순이가. 거절했으니까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더래요. 근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씩씩거린 거죠. 점점 화가 나니까. 아니 감히 내가 이 감자를 어떻게 구해왔는데 이 감자를 고개도 안 돌리고 이렇게 단칼에 거절해? 야 이러면서 이제 화가 좀 났겠죠.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점순이가 씩씩거리던 소리가 들리길래 나의 귀에 들리길래 나가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봤는데 점순이의 모습을 보고 나는 참으로 놀랐다라고 되어 있죠. 놀란 이유는 뒤에 나와요.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점순이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건 또 뭐야 싶어가지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나의 눈에 들어온 점순이의 모습은 얼굴이 홍단무처럼 새빨개져 있더랍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쵸? 자기가 준비해온 감자,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점순이는 어땠겠어요? 얘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눈에 독을 올려서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는 거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요. 그리고 그 쏘아보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점순이의 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마음 상태 뭐예요? 좀 정말 소중하게 애지중지 감자를 구워다가 갖다 줬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으니까 어땠겠어요?
무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을 거 아닙니까? 점순이의 심리는 무안하고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도 연결되겠어요. 어떻게 내 감자를 거절할 수 있어? 내 호의를 이렇게 몰라줄 수 있어? 하면서 원망스럽고 야속했겠죠? 나라는 서술자가 원망스럽고 야속했을 겁니다. 173쪽에 있는 첫 번째 날개 질문 풀고 갑시다. 점순이가 이 호의를 거절당하고 나서 이렇게 씩씩거리다가 결국에 눈에 눈물까지 어린 채로 달아난 이유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한 점순이는 무안했을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워서 분해서 속상하고 하니까 달아났을 거죠. 이 점순이의 심리, 점순이의 의도 우리는 알아. 이 글을 여기까지 읽기도 전에 거의 발단 부분에서 낌새가 나온단 말이야. 그림이 나오는데 누구만 몰라. 정작 당사자인 나는 점순이의 의도를 1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 점순이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점순이의 어떤 특정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이나 말투, 생각을 드러내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순이의 성격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힌트들이 되는 거잖아요. 역시 간접적 제시 방법이 쓰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부분, 연두색으로 선생님 가로로 묶어놓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천연덕스럽고 또 시원시원한 성격의 넉살도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자, 옆에 날개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먼저 풀고 갑시다. 평소 점순이의 행동으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성격은 어떠하냐? 방금 나왔잖아요. 점순이는 넉살 좋고 활달한 성격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간접적 제시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폭폭 쓰는 것이다. 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나의 관점에서 나는 점순이가 화가 난 이유, 속상해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순이의 기분이 상했는데, 상한 것 같긴 한데 왜 상했는지 실제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신뢰라 하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주면 그냥 주면 될 것을 점순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 집엔 이거 없지.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실거리는 사이랍니다. 자, 이 마름이라는 것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용어인데요. 마름이라는 것은 땅 주인, 지주를 대신해서 소작권을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중간 지주하고 소작농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관리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마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점순네 집은 마름집이고 나네 집은 소작인이에요. 땅을 빌려서 그 땅에서 이제 소작을 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거지. 자, 그래서 항상 일상 굽실거리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그러니까 17이라는 거는 서술자 나의 나이이자 점순이의 나이겠죠.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에 소문이 사났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부분은 감자를 받지 않은 나의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감자를 왜 안 받은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감자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형편이 드러나게 돼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인 거죠. 그 형편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뭔데요? 점순이는 누구 집 딸이야? 마름 집 딸이었죠? 이 마름이라는 건 1930년대를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는 용어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점순이는 마름 집 딸이고 나는 소작인의 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점순이의 집안의 그 관계는 소작인과 마름의 관계였던 거지.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네 집안과 점순이네 집안의 어떤 관계가 쭉 나와 있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그 주의를 줬던 부분 있잖아요. 17씩이나 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혹여나 붙어 다니고 막 그러면 안 돼, 너.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 내가 점순이하고 눈이 맞으면 점순내가 노할 것이고, 왜냐면 계층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돼요? 쫓겨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 점순이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자, 이쯤 되면은 서술자한테 말해주고 싶죠. 야, 점순이는 너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좋아해서 그런 거야. 제발 좀 눈치 좀 채라, 이 답답한 친구야. 이 얘기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점순이의 마음을 계속 눈치를 채지 못한 채 자신을 말려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서술자의 그 마음 상태, 그거를 자신의 속마음을 지금 계속 독자에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속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은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독자의 웃음이 유발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나절이었다. 자, 또 이제 시간이 흘렀죠. 바뀌었어요. 점순이가 감자를 거절당한 날에 다음 날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흘 전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나흘 전이었으니까.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치더랍니다. 닭이 킥킥거리면서 막 이렇게 닭이 앓는 소리를 한 거지.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둥그레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시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게 엉덩이 쪽인 거지. 그 알 낳는 그 근처 부분. 거기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고 있더래요. 자,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그 나의 집에 시암탉을 괴롭히고 있는 점순이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얘만 모르고 다 알아요, 우리는. 그쵸? 일단 관심도 좀 끌고 싶고, 너가 감히 나의 호의를 거절했어? 하면서 나에 대한 원망을 닭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눈치 없는 서술자는 그것을 모르고 열이 막 분노 게이지 상승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